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대형주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양호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안에는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 특히 우주 쪽에 관련된 사업은 전적으로 개발비가 부어져야 되는 그런 수익을 못 내는 사업입니다. 이쪽은 여전히 연구개발비와 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분야고, 지금 육상무기와 또 한화 오션을 인수하면서 이제 바다 쪽 이쪽도 이제 이 사업부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계열사로 들어온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화 오션이나 또 육상무기, 한화 디펜스 쪽이죠. 이런 쪽은 실제로 육상무기로서 이제 해외 수출도 하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국산무기 수출이 굉장히 늘어난 케이스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잡하게 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이제 좀 개편을 해야 될 시기가 됐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기로 한 것인데, 여기서 방산 쪽과 항공 부분 또 그리고 이 다른 서비스 분야나 다른 산업기계 쪽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사업을 개편하고 있죠. 지금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 외형도 크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가 1조 9천억이었다면 요번은 단기 실적은 2조 7천억이기 때문에 누계로만 봐도 4조 6천억이나 나오고, 말 그대로 실적이 굉장히 매출 외형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는 786억밖에 안 되지만 요번에 3,588억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커 나간다면 한화 쪽에서 밝히듯이 조만간 영업이익이 1조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방산무기 수출로 영업이익을 1조를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주 탐험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를 그냥 쏟아 부어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호구로 달고도 이 정도 실적을 낸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단기 순이익인데, 이 단기 순이익이 딱 봤을 때 그렇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 장사는 잘하는데 수익성은 좀 낮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익을 세분화해서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도 늘어났고 또 나름대로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지상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큰 것으로, 이 지상무기가 전체 이 매출액이나 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문제는 또 이제 이런 이 실적이 이 지상방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상방장, 특히 이제 이 K9 자주포나 이런 쪽을 수출하는 게, 레드백 장갑차나 이런 쪽이 수출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시즌이라는 게 있고,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군비 강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군비 확충이 어느 정도 잦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주주는 33.98%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인 한화, 그쪽이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5% 이상 주주로는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해도 9%대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사이에 9%대 지분이 지금 7.56%까지 줄었어요. 매 분기마다 1%씩 줄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피크를 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일적 분할을 하는 것은 이 방산 분야와 그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 이 부분은 방산 쪽이 이 항공 우주 쪽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캐스카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설 지주에서 한화 비전이나 한화 정밀기계가 떨어져 나오는 건, 이건 이제 방산기계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 차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을 별도의 사업체로 해서 별도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하고도 관련이 있죠. 일단은 지주회사 한화에 대한 승계는 맨 큰형인 김동관 그 부회장이 맡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생명, 그 금융 쪽을 담당하는 둘째, 그다음에 그 외 사업부를 맡는 셋째, 이렇게 사업부가 나눠지는데, 이 셋째에게도 이 위에 이제 두 형처럼 그 규모에 맞는 어느 정도 사업부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그룹 내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이 계열사별로 계열 분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는 수출입은행법이 바뀌면서 수출입은행이 폴란드 무기 수출에 있어서 지급 보증을 더 많이 서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뜻은 폴란드 무기 수출은 대단히 특별한 케이스로 이게 일반적인 무기 수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폴란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그 저리의 차관을 제공해주고, 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국제 무역상의 이제 위험성들, 그런 리스크들을 무역보험을 통해 또 해결해주고, 이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해주면서 무기를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폴란드 같은 경우는 1차 분을 제외하고 2차 수출과 3차 분에 대해서는, 2차 분에서는 그 폴란드 내에 SKD 형태의 이제 조립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을 폴란드 내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부품들을 수출하는 거고, 그 수출한 부품을 우리 라이센스를 받아서 폴란드 기업이 거기서 이제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죠. 동유럽 지역에 이제 수출하게 돼서, 이게 이제 동유럽의 K 방산의 수출 교두보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폴란드에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고, 폴란드가 이 기술 이전 받은 것을 갖고 독자적인 무기를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러시아한테 뭐 우리가 무기를 예전에 이제 달러를 빌려주고 그 무기로 현물로 받아가지고 그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서 이 자유세계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무기 체제를 갖추게 된 그런 것처럼, 폴란드도 우리 기술을 넘겨받아서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 있는 그 국산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이번 폴란드 수출이 그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그 규모가 큰, 덩치가 큰 수출을 뭐 한국 수출입은행이 법까지 바꿔가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청사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폴란드가 정상적으로 모든 그 수출 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이런 그 차관들에 정상적으로 갚는다면 그나마 우리가 손해를 덜 보겠지만, 이게 이제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또 2차 계약을 한다 안 한다 말도 많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그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적정 주가는 26만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이미 30만원을 넘어갔었고,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아서 30만원이 깨지긴 했지만, 이러한 그 주가가 이제 적정 주가를 넘어서고 있는 걸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주가를 밀어올렸던 쪽에서 이 타이밍, 그러니까 차익 실현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2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이제 적정 주가가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6만 원 정도로 평가를 한 것이고, 다른 투자자들은 그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이 적정 주가를 평가한 주가로 결국은 오버했던 주가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반영을 해서 방향을 잡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도 매도 치는 거 봐서는 기관 투자들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실적 피크, 올해의 실적 피크를 친 거라고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폴란드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서 뭐 2단계 수출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뭐
제기하기로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이 국산 무기를 추가적으로 수입하는 게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가고 해서 그 예전만큼 그렇게 급하게 이 방산 수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